속에서 기원을 배우고 또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오늘도 김인호 박사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 그림에 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 힌트가 역사적인 것이면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주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노래로 제가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생략 독도는 우리 땅. 예, 그렇습니다. 한일 간의 독대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들이 아주 민감한 때입니다. 지금 저 지도 속에 나타나 있는 독대의 네.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저희가 오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저 지도를 보니까 독도가 아주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그려져 그리고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누가 봐도 딱 네. 독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도 역시 우리 땅인 게 분명한 거죠? 예, 그렇죠. 저게 이제 그 조선 팔도 총도라고 돼 있는데요. 예. 그 1531년에 나온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예. 저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울릉도와 우산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 우산도가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네. 독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아래 그 대마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울릉도보다 작게 그려져 작게 있죠. 표시돼 있죠? 바로 여기 대마도가 저렇게 작게 표시돼 있습니다. 네. 독도가 훨씬 크게, 우산도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예. 저기서 크고 작게 표기가 된 것은 그러니까 땅 크기가 실질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걸 예, 의미하는 그런 건가요? 중요도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의 그 반영인 셈이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좀 달리했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KBS의 프로그램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이 프로그램의말로 가장 크게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뭘 알아야 일본인들 석도시고 싸움에 이길 거 아닙니까? 오늘 공부를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많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한번 자세히 제대로 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땅이었던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떠나가겠습니다. 네. Takeshima is historically and legally part of Japanese territory. しようとされることはですね、非常に意義のあることではないかと。 일본 시마네현이 끝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することに賛成の議員の起立を求めます。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 독도의 날 조례안이 가결되는 데는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마네현 의회의 몰지각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독도는 경북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 5만 평으로 동도와 서도 및 36개의 바위 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소입니다. 예, 36개입니다. 또한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연어와 오징어 등 풍성한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군사적 요충지로 기후 관측에 필요한 해양과학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각종 문헌을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산도로 불리다가 1471년 성종 때 삼봉도로, 숙종 때는 자산도, 1794년 정조 때는 독도를 가지도라 했으며 1900년도 석도, 1906년에 지금의 독도라고 불리우게 됐다. 전하, 동해의 무역 항로를 확보하고 고구려의 해상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산국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산국을 우리 손에 넣는다면은 고구려를 공략하는데 어떤 이로운 점이 있어? 우산국은 동해의 해상역 중심에 있으므로 고구려의 배후를 공략하기에 좋은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전하. 지금의 울릉도를 말하는 해상 거죠?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는 바닷길을 이용한 싸움이 빈번했다. 당시 백제가 장악한 서남해와 고구려가 장악한 동해 해상역 중심에는 지금의 독도인 우산국이 있었다.
장군! 그래. 어찌 되었느냐? 장군, 우상국 사람들이 어찌나 거칠고 사납던지 군사 여럿을 잃었습니다, 장군. 무엇이라? 우상국은 동쪽 바다 외곽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이유로 신라에 귀복되지 않았으며 워낙 주민들이 사나워서 힘으론 정복할 수 없었다. 이에 고심하던 이사부는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이놈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사자들 풀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이사부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사자를 세운 후 유황불을 피워 마치 사자 입에서 화염이 내뿜어지듯 위장하고 북과 나각으로 굉음을 쏟아내 우상국을 정복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왕 13년 6월 신라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하여 신라에 귀복시켰고 해마다 토사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우상국이 고려의 특산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조정에선 각각 정위, 정조의 관인을 수여함으로써 신라에 귀복되었던 울릉도가 그대로 고려에도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첫 번째 주장은 17세기부터 일본이 독도를 지배했다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1905년 시마네 현이 헌정고시를 통해 당시 무주지였던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서에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한국 영토가 아니란 주장인데 일본의 주장 그 첫 번째는 17세기부터 일본이 독도를 지배했다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에도시대 초기인 1618년에 발행된 다케시마 도해면으로 죽도의 출하를 허가하는 문서였다. 네. 자,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도 도해면에 좀 봅시다. 허허, 남의 땅에서 고기잡이를 하려면은 막부에서 도해면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단 말인가? 얘들아, 일본 끌고 가라. 사람이군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나요? 도해면허란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막부에서 받는 면허장으로 이를 쏘지 않고 조업을 할 때는 월경죄로 처벌을 받았다. 현재 일본 도토리현 요나고 시립 역사관은 1618년에 발행된 죽도 도해 면허 사찰 사본을 전시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해 면허는 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 땅에 허가를 받고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일본의 주장 두 번째, 1905년 시마네 현이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1904년 일본이 독도의 독점적 어업 허가권을 얻기 위해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했고 1905년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그때까지 독도가 무인도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하, 울릉도 감찰사인 이규원에게서 상소가 올라왔사옵니다. 전하, 공도 정책을 시행한 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외인들이 침입하여 벌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땅인 양 인표까지 내걸고 있사옵니다. 시급히 일본 외무상에 항의문서를 발송하심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이런 고약한 지고 여봐라, 석도에 속히 주민들을 이주시키도록 하여라. 예, 전하. 속히 시행토록 하겠사옵니다. 석도는 엄연히 조선 땅인 것을 관가의 지배가 미치지 않은 곳에서 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 정책을 시행하던 당시 일본인들이 불법 도발이 늘자 태종 3년에 무릉도에 백성들을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했으며 고종 19년에는 울릉도로 백성들을 이주하여 개척에 힘쓰라 하였다. 이것은 시마네현 고시보다 빠른 것으로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 세 번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서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강화 조약서에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나 단안해야 할 섬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조약에서 언급된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입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면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의 외곽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란 주장을 펴고있다. 그럼 강화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섬들은 죄다 한국 영토가 아니란 겁니까? 우리나라엔 무려 3,21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와 마찬가지로 강화조약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섬들 또한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강화조약에서 언급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의 섬들 중 영어로 된 서양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 당시 강화조약 체결은 미국과 영국,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서방 측 사람에게 잘 알려진 세 섬만이 언급되었음도 무시할 수 없다. 네 이놈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니라. 어찌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이냐? 그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살펴보자. 독도가 우리 땅이란 명백한 증거는 각종 문헌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지증왕 13년 6월 우상국 당시 독도가 신라에 속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며 세종실록 지리제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이 현해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중 동국여지승남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무릉이라고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 영토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1530년 제작된 팔도 총도에선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으나 독도에 대한 인식은 확실했음을 보여주며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에는 울릉도의 윗부분에 우산도란 지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순조 22년에 제작된 해좌 전도는 우산으로 표기해 놓았으며 18세기 후기에 제작된 조선 전도에는 우산도, 지금의 독도를 울릉도 동남쪽에 그려놓고 있다. 당시 세계 지도를 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표기하고 있는데 1832년 독일의 동양 삼국 지도첩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고 1840년 영국의 제임스 와일드가 그린 지도에서는 울릉도로 보이는 섬은 아고노트로 독도로 보이는 섬은 다겔레트로 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주장에 쐐기를 박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1785년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통남도설의 삼국접양 지도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 나라별로 영토를 구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하여 조선의 영토라 기록하고 있다. 네 이놈들, 이래도 독도가 니네 땅이라고 우길 것이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예, 참 이사부 장군의 그 외침이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이제 잘 알았어요. 이해해야 되겠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정은승 씨가 그냥 정은승 씨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은승 씨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서의 정은승 씨를 얘기하는 건 그럼요. 의미가 다른 거죠. 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이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서부 장군님 요즘도 얼마나 참 지하에서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후손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 그 이서부가 복속시켰던 우상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울릉도랑 독도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사실 그 당시 이제 이사부 장군이 이렇게 복속시켰다라고 돼 있는 그 삼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복속시킨 우상국은 그 울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울릉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는요, 그 울릉도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독도를 포함한 주변의 여러 그 도서 지역 자체를 전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울릉도를 복속시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독도까지 우리 영토로 이게 포함시켰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예. 사실 또 독도가 36개의 바위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기는 참 부적합한 그런 바위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독도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었고 아울러 울릉도 쪽에도 사람을 조선시대는 또 못 살게 했던 그런 것이 아까 엿보이던데 왜 또 울릉도까지 그랬을까요? 예, 그게 그 여러 그 아무래도 울릉도가 이 그 저희 한반도하고 약간의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오래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아왔었고 고려 시대에도 이제 그 우산성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그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고려 말쯤 되게 되면 이제 왜구가 자주 출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에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될 필요가 생긴 데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일반 민간인들이 그
외국하고 이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일단 그 폐쇄적인 정책을 좀 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섬에 사람들 남겨놓는 것보다 안으로 이렇게 들이는 그런 정책, 그걸 우리가 공도 정책이라고 섬을 비우는 네.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쟁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요. 예. 드라마에서 반박이 잘 돼야 속이가 시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양측에 대한 그 주장을 물론 우리 한국의 그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피력을 해놨습니다. 좀 볼까요?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이미 삼국사기 지증왕 13년에 이미 우상국을 갖다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공도 정책을 폈지만 사실 계속 감찰사를 파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기록에서 이제 우산과 무릉, 하나는 울릉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릉, 그 우산이라고 얘기하는 독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토라고 하는 게 사실 분명한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쪽 주장에서는 이미 그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공도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무인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 쪽 주장의 핵심은 결국 무인도를 갖다가 누가 선점했느냐 하는 부분에 핵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618년 그 에도 시대인데 이때 그 다케시마 그 도에 면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도해라고 하는 것, 바다를 건넌다는 것 자체가 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사실 일본 자체도 그 일부 항구만 빼놓고는 대외 교류를 아예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빼고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려면 이렇게 그 도의 면허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예. 그럼 결국 자기들 스스로도 그 독도나 이런 쪽이 결국 외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1696년에도 이 막부 자체가 이 울릉도의 도항은 금지했지만 다케시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뭐 샌프란시스코 평화의 조약에 있는 부분들도 서로 간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이 영토 편입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자체에서는 이게 무주물, 즉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먼저 자기네들이 편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1900년에 고종황제 칙령으로 저희 그 강원도에 벌써 편입을 시켜놓고 있던 상태였고요. 1905년도는 사실 이 시점 자체가 러일 전쟁이 일어난 시점이고 동시에 저희 나라 외교권이 사실 일본 쪽에 의해서 그 박탈되는 강화도 그런 조약에 의해서 시점이거든요. 넘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권리 자체가 이 시기엔 좀 제한이 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도라고 주장하고 그걸 점령했다고 일본 주장하죠. 분명히 그 전에 우리가 살았던 거,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 앞선 기록이 예,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1952년부터 이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 조선 시대에도 이 조선과 그 외국 간에 일본이죠. 이 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지금 그 역사에 있는 기록들을 네. 봐도 조선 시대에도 상당히 일본이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 했었어요. 같아요. 예. 짐작이 되죠. 그래서